네, 재무상담 머니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전화 주고 계세요. 1800-5881번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직접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을 보시고 나랑 비슷한 점도 많다. 나는 요 점은 다른데 나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십니다. 지금 뭐 보험이나 펀드 할 것 없이요. 궁금한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맞춤 상담으로 무료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의 김창원 지점장님, 또 청강욱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자, 지금 시청자님들 전화가 또 이제 저희 생방으로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연결이 돼 있는지 먼저 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전화 주셨는지요? 아, 예, 제가 그 보험 가입한 게, 예, 지금 남편 거, 제 거, 아이 거 이렇게 있는데요. 네. 남편 보험 연금 저축 보험하고 제 보험이 안보험 종합보험, 이제 아이께 태아보험 이렇게 있는데, 네네. 아이 거가 이제 태아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 그것도 지금 적절한 시기인지 어떤 상품으로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보험이 보험료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가입할 당시에는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이 상품을 과연 잘 가입을 한 건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상품이신지 간단하게 소개가 좀 가능할까요? 예, 제가 들었던 게 이제 무배당 퍼펙트 종합보험이라고 그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이고요. 현대해상이고요. 예. 예, 그리고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안보험 이렇게 두 가지 가입을 했는데 안보험을 이걸 이제 굳이 같이 가입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예. 네. 보장 내역 같은 거를 봐도 괜히 들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남편 되시는 분의 보험도 어떤 점이 특히 뭐 궁금한 점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남편 거는 일단 남편이 그 종신보험하고 안보험은 이제 가입돼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 이제 결혼 전에 시댁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들어주셔갖고 계속 납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보험 그 미래 투자 개념으로 드는 거긴 한데요. 이것도 제가 과연 가입을 잘한 것인지, 예,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일단 연령대가 높지 않아 보이세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니까 일단 젊으신 분이시고요. 자녀분도 태아보험에서 이제 보험을 갈아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그런 또 아이로서 저희가 보여지는데 자, 하나하나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자, 지금 지점장님부터 먼저 우리 직접 전화 주신 본인 시청자님의 상황들 역시 또 출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머님, 네. 자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아기 이름이요? 네네. 예, 홍채원이요. 채원이요? 네. 이름이 공주님이세요? 예. 공주님이세요? 딸아이예요. 귀여우시겠다. 그 채원이 어머님, 그 우선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있잖아요. 그게 채원이 거는 그 신한생명 아이사랑 갖고 있고요. 우리 예. 채원이 어머니 거 말씀 이제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채원이 어머니 거가 지금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가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좀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비싸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해드릴게요. 우선 그 퍼펙트 종합보험이 그 보장성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거기 아마 증권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보장 보험료가 지금 현재 8만 원대로 돼 있고요. 8만 원 정도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적립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세요? 6만 3천 원 가량. 6만 3천 원이요? 예. 그리고 이 상품은 언제 가입하신 거죠? 2011년에 가입했어요. 11년도요? 얼마 뭐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아마 3년 만기로 돼 있나요? 그러면 2011년도면요. 그 담보물 만기가요? 아니요. 그 질병 담보 그 기간이 3년마다 갱신인가요? 5년마다 갱신인가요? 담보가 이게 잠시만요. 갱신. 저 안보험은 갱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나중에 예. 저희들이 자세하게 네, 추후 상담 네. 가능하니까요. 보고 저희가 네.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근데 네. 그 맨 처음에 가입하실 때 우리 네. 채원이 어머님께서 그 14만 3,400원 보험에 왜 안보장 특약을 굳이 안 넣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이거 가입을 할 때 네네네. 그 담당 설계하셨던 분께서 네네네. 그 이 안보험을 따로 하나 가입을 하는 게 아.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그때 막 해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좀 알아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자꾸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 저희들도 좀 네. 의문점이 있는데 좀 이따가 네. 안보험과 그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릴 거고요. 네. 혹시 가족 중에 암 진단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 네. 그러면 일단은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 채원이 어머니께서 좀 그 알아두실 게 뭐냐면요. 네. 실손보험을 들을 때 그 보장성 보험료로 내는 그 금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적립보험료는 실손보험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만기가 돼도 원금이 회복되지 못해요.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적립보험료를 계속 지금 아까 6만 3천원을 냈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 금액은 이자도 쌓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되는 네. 그래서 이 실손보장을 들으실 때는 적립보험료를 사실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은 건데 예. 사실 뭐 설계사분들의 수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긴 하는데요. 네. 지금 14만 3,400원은 조금 과하게 잡힌 금액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적립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낮추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뭐 약관이라든지 증권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퍼펙트 종합보험은 네. 가입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가입하신 상품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보장 내용이요. 그래서 따로 갈아타시게 되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이나 자녀가 어리기 네. 때문에 교육자금용이나 아니면 네. 노후자금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절한 금액대의 실손보험으로 3, 4만 원대면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 맞습니다. 10만 원 이상, 거의 뭐 15만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네, 안보험도 지금 있고. 안보험도요. 몇 네. 가지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네. 채원이 어머님 안보험 보장 기간이 몇 세로 돼 있나요? 보장 기간이요? 예, 보장 기간. 그러니까 보험 기간. 예, 보험 기간을. 거예요. 예, 예. 2011년부터 2026년까지요. 그러면 2026년이면 이게 그러니까 100세 만기 15년 납입이고요. 네네네. 15년 만기고 보장이 이제 52세까지. 아, 52세까지. 이게 80세나 100세 만기가 아니네요. 보통은 저도 그렇게 많이 아, 들었는데. 그리고 암보험 가입 시기가 언제 정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했어요. 2011년도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다음에 암 진단보험금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진단금이요? 네네네. 진단금이 제가 지금 여기 조건 보면은요. 네네네. 그 암진단이 그러니까 암진단 갱신형 담보로는 1,500이 나왔고요. 아, 가입 1,500이요? 금액이. 네, 그리고 소외감 이 네 가지로 딱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소외감 이외의 암진단도 1,500, 특성암이 4,000, 질병 사망 담보가 5,000. 그렇게. 그러면 이 보험도 사실 좀 비싼 편인데요. 혹시 이 네. 암보험도 적립보험료라는 게 거기 적혀 있나요? 예, 이거 보고서 지금 적립보험료가 더 많이 돼 있는. 적립보험료가 얼마 정도? 3만? 32,000원? 32,000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가 17,000원. 그러니까 채원이 어머니께서 지금 이 암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17,000원 정도 네. 납입하시고 계시고 나머지 32,000원 정도는 계속 이제 그 저축으로 적립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립보험료는 저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높일 몇 필요가 가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 요것도 적립보험료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보장성 보험료로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해지 이런 거보다는 보유가 낫다고는 보세요. 지금 그 약관이나 좀더 그 자세하게 증권을 봐야 좀 될까요? 자세하게 예. 봐야 되는데요. 감액이 안 되는 상품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립보험 자체가 감액이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까 조정이 안 되고. 추후에 조정이 안 되는 상품 같으면 굳이 5만 원 정도를 내실 필요 없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손보장보험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내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 담보를 넣으시고 안보장까지 넣으셔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충분히 그 가입하시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자세한 그 사항들은 나중에 저희가 지부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팩스로 저희에게 증권을 보내주셔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네. 더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보험이 많이 나가시게 되면 가계 소득보다 보험료 비중이 너무 높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본인 보험으로만 20만 원 가량의 자금이 나가는 맞습니다.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15만 원 가량이 절약이 그렇죠. 돼요. 그런 방안들을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남편 되시는 분, 또 우리 태아보험, 아이의 보험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센터장님 이쪽 부분도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네네. 일단 저는 그 남편분 보험과 그리고 그 우리 채원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분 저축보험 가입하신 시점은 혹시 동일하신가요? 2011년도? 네, 2011년이요. 같이 가입하셨고 혹시 연금 개시하시는 시점은 언제시죠? 잠시만요. 연금 개시요? 저희가 네. 숙제를 많이 드리네요. 방송을 그래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사실 봐드려야 저도 되니까. 가입을 해놓고 네네. 계속 보고 해야 되는데 연금 개시 연령이 만 64세네요. 64세부터 수령하시는군요. 네. 네네. 그리고 수령하시는 기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연금 지급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년 동안 지급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원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채원이는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 실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네네. 그 당시 아이를 예. 시험관 아기를 해서 네네네. 가입을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태아보험 들을 때도 좀 제약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손은 안 들어 있고 네네.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옮겨 가야 되는데 네.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실손이나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이신 남편분의 보험 가입의 첫 번째 목적은 사망보험금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어머님께서 그 시어머님이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시댁에서 지금 내고 계신 상황인데 실제로 얼마 정도 금액으로 사망보험금 보장을 받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연소득을 고려해서 적정 사망보험금 금액보다 적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여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보장 내역을 가능하시면 좀 한 장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포트를 꼭 좀 받아보실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보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장성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시는 상황은 아니에요. 총 그 보험료 금액을 합쳐보면. 문제가 되는 건 남편분이요. 아니요. 전체 가족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의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어머니께 거의 다 집중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사실 한 24만 5천 원에서 한 28만 원 선 정도까지 보험료 구성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의 보험료 구성을 필요에 맞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남편분 지금 그 실비보험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예, 당연히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비는 어느 손해보험사이든 간에 그 보장은 뭐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생명보험사 쪽에 실비는 가입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예. 뭐 같은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또 통원 의료비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장해주는 내역에 따라서 통원비를 높이는 대신에 통원비가 아니라 처방 조제비를 높이고 그리고 실제로 진찰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용상에는 실손보험 쪽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굳이 좋은 보험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험료를 잘 지급해주는 회사이고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특별한 문제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해주는 그런 회사를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사 쪽에 실비를 찾아보셔가지고요. 남편분의 어떤 그 견적 받으시고 이제 뭐 저희 키움에셋 플래너 쪽에서 상담받으셔도 가능하겠고요. 아이 보험이 이제 태아보험으로, 네네.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고자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일 궁금하실 부분 같은데 남편분 연금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상품 나중에 수령하실 때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신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공시 이율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연금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불입하고 계신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공시 이율 상품은 은행 금리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리만 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금액을 내시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은 한 20만 원 정도 이하가 될 것 같고요. 월로 따지면 16,000원이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월로 따지면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하시게 돼요. 다달이요? 네. 현재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변행 유니버설이나 변행 연금으로 갈아타시되 연금액을 좀 늘리는 게 좋고요. 어린이 보험은 지금 현재 상태도 가입하시는 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출산 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가족분들 전체적인 보험 상황을 구성 포트폴리오를 잡아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는지요? 예, 좀 제가 그런 것 같다라고 궁금했던 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조금은 확신이 생겼지만 제가 전문적인 그게 없으니까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고 네. 빨리 그래야죠.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추후에도 전화 상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때 더 궁금한 네. 점 추가로 질문 주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들어온 사연을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미혼 남성분이요. 상당히 젊은 연령대 30세 미혼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지금 사회생활 2년 차라고 하시고요. 소득은 250만 원. 가입된 상품을 좀 보도록 하시죠. 은행 적금액 120만 원이고요. 지금 종신보험과 또 이쪽으로도 11만 원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2009년에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부담보 동의서 제출 후에 가입을 했다. 고민 내용은 지금 부모님께 자산을 좀 일부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독립자금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상호저축은행 적금, 자산 굴리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 궁금한 게요. 부담보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는 그런 언지를 주셨는데 지금 허리 쪽에 관한 어떤 질환,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평생 지급이 그렇다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부담보 특약 관련된 내용부터 좀 볼까요? 예.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 계약하길 원합니다. 좀 몸이 안 좋거나 좀 상황이 심각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처럼 신체 일부분만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부담보 조건을 들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부담보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청자분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요. 허리 쪽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뭐 1년, 5년, 그다음에 뭐 10년 또는 종신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종신 부담보 조건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평생 이제 허리 관련해서 아픈 거는 보험료를 못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런데 2009년 4월 그 주계약 약관이라든지 특별 약관을 보게 되면 꼼꼼히 챙겨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네. 즉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면 네 번째 항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즉 허리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일정한 신체 일부분이 안 좋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됐더라도 일정 기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5번 항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그리고 병원의 그러니까 치료 기록 사실이 없는 경우면 치료비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 4월 이후에 종신보험이나 여러 가지 손해보험을 통해서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QMS 플래너 전문가들과 상담하셔서 부담보 조건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한번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년간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병원 치료가 없었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뭐 그와 관련돼서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그렇죠.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또 상황들 진행을 시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자세하게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또 부모님께서 자산을 관리를 해주신다. 어머니께서 이제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 적금으로 120만 원이 들어가고요. 보너스 500만 원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다.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잘 하고 계신 걸까요? 어떤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 부모님께서 자산 관리를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시청자께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셔서 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자산을 증식시켰던 그 당시와 지금 현재의 금융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금 적금과 그리고 부동산이면은 충분했었어요. 하지만 그 IMF 이전에 17%였던 예금 금리도 지금 계속 하락하면서 3%대 정도밖에 되지 그렇죠. 않고 네. 예, 은행에 적금을 해도 1년 만기 찾으면 이자 떼고 받는 돈이 1.3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2008년 부동산 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미 주택 공급률도 102%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부동산 그 필요로 한 사람들보다는 매물로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돈을 불렸던 그 방법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금융자산의 조정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이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적인 자립이 필요하다. 너무 이제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의지한 약간 비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그런 설계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금은 어떨까요?라는 문제를 주셨어요. 어떻게 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상호저축은행들 중에서 부실 은행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퇴출을 당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맞아요.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여전히 그 상호저축은행은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제1금융권인 은행과 또 상호저축은행 간의 그 금리 차이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은행에 비해서는 0.5% 내지 0.8% 또는 1% 가까이 금리를 더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좋은 상호저축은행을 거래하려면 몇 가지 그 체크를 좀 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본 비율이 최소 8% 그리고 가능하다면 10% 이상 되는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그 자기 자본 비율이라 한다면 스위스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BIS 비율, 즉 그 은행의 전체 자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채 등을 빼고 순수하게 그 은행의 자본이 몇 %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한 사람들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대출 상환을 못한 비율이 몇 %냐. 당연히 네. 낮을수록 좋죠. 이건 8% 미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인 그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저축은행 중앙에 들어가셔서 경영 공시란을 보시면 이 3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축은행도 건전성을 띈 재무적으로 건전한 은행이라면 더 높은 이자 이율을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부담보 특약, 지금 뭐 약한 부분도 5년 이상 치료가 없었다면 얼마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추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1800-5881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